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정 뉴스입니다. 군산의 고용지표가 고용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가 고용위기 지역 지정 4년에 대한 운영평가 용역 결과 이같이 나왔는데요.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하반기 33.1%로 7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지난 2017년 운영을 중단한 군산 조선소. 이듬해 GM 군산공장마저 문을 닫으면서 만여 명의 실직자가 생겨나고 협력업체가 무너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군산을 처음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했고 3차례 지정 기간을 연장해 4년 동안 10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원이 끊겼지만 고용지표는 고용위기 이전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서의 신산업 투자 유치와 각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등 분야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였기에 전반적인 고용 지표가 고용 위기 이전으로 회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의 고용률은 지난해 하반기 56.6%로 4년 전인 2018년 53.1%보다 3.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2018년 27.5%에서 2021년 31.3%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상반기 28.6%로 떨어졌지만 하반기에는 33.1%로 7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취업자는 지난해 하반기 13만 1천여 명으로 4년 전 12만 3천여 명보다 6.5%포인트, 청년 취업자는 같은 기간 9.5%포인트로 각각 높아졌습니다. 2018년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여온 실업률은 2019년 2.2%까지 줄다가 지난해 1.9%로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새만금의 기업 유치가 늘면서 4년 만에 상용 노동자는 14.8%포인트 높아졌고 일용직 노동자는 4.8%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시는 이처럼 고용지표가 좋아진 데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청년 자립을 도운 게 영향을 미쳤다고 자평했습니다. 군산시는 일자리 정책과를 포함한 17개 부서에서 51개 사업, 총 290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청년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청년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고용위기 지역을 벗어난 군산.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는 등 고용 환경이 개선되면서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 단석산업이 리튬이온 배터리 2차 전지 공장을 건립합니다. 단석산업은 12일 군산 1공장에서 착공식을 갖고 90억 원을 투자해 올해 말까지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공장이 건립되면 폐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연간 5천 톤 규모의 활물질을 출출할 계획입니다. 단석산업은 전기차 증가와 2차 전지 산업의 가속화로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가 늘면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친환경 투자를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군산시가 전주시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의 특수목적 모빌리티 고도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와 전주시는 2025년까지 89억 원을 지원받아 특장차와 건설기계 등에 사용되는 고출력 에너지 저장 장치와 융합 추진체 등을 개발합니다. 2차 전지와 연료 전지를 융합한 전동 추진체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도 지원합니다. 특히 탄소 산업 인프라와 연계를 통해 관련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군산대학교가 군산 스마트 그린 산단 소부장 지원센터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군산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지원센터에 선정돼 4년 동안 196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 센터는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산업의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그린 산단 기업의 혁신 제품 개발 역량 높이기를 추진합니다. 군산대는 군산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제조 혁신을 위한 기업 지원센터를 구축 운영하는 등 기업 지원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군산시 귀속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6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대응 세미나에는 우석대 김희곤 교수와 성결대 정태원 교수, 군산대 김종수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행정, 항만, 역사적으로도 새만금 일대는 군산시 귀속임에 틀림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만경 709 방수제, 군산 새만금 신앙 방파제에 대한 군산시 귀속 당위성을 알리고자 마련됐습니다. 고군산군도에서 발굴된 수중 유물을 보존 처리하고 전시하는 수중 고고학 교육 훈련센터를 군산에 짓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군산시와 문화재청은 1,200억 원 규모의 수중 고고학 교육 훈련센터를 비응도에 짓기 위해 다음 달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군산시는 낮은 경제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이나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부각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고군산군도 해역에서 이연된 문화재는 모두 15,000여 점으로 전남 목포에 있는 해양유물전시관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군산 새만금 신항의 1-1 단계 개발이 오는 2025년에 완료됨에 따라 군산항과 신항의 상호 보완적 발전 방안 제시를 위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용역을 통해 군산항의 열악한 요건인 수심 부족을 보완하고 새만금 신항의 조성 목적에 맞는 특화 방안을 제시해 두 항만의 균형 발전을 모색한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내용은 두 항만의 지정학적 배경, 해운, 항만 여건 분석, 항만 행정체계 단일화 영향 분석,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 등입니다. 시는 이를 통해 군산항과 신항의 원포트 전략 수립과 중장기 정책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군산의 시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이 확대됩니다. 폐철도 구간을 중점으로 도시 바람길 숲이 조성되고 도심 내 미집행 근린공원엔 새들 허브 숲이 조성됩니다. 아파트로 둘러싸인 한가운데 철길이 놓여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아픔을 간직한 군산선입니다. 지난 2018년 사용이 폐지된 이후 군산선 부지를 시가 국토부에 건의해 녹지 공간과 역사문화 공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시는 도시바람길 숲이라는 이름의 도시숲을 조성합니다. 미세먼지로 골머리를 앓는 시민들에게 숲을 조성해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삶의 질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바람길 숲은 차고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공기순환을 촉진하는 원리로 도시 외곽 산림과 도시 내 산재된 숲을 연결하는 숲입니다. 바람길 숲은 폐철도를 중심으로 모두 8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사정 3거리를 1구간으로 시작해 옛 군산 화물역까지 이르는 바람길 숲은 2.6km입니다. 시는 이 도시 바람길 숲에 군산의 근대 역사를 녹여 활력림, 여유림, 추억림, 어울림이란 4가지 테마로 구성합니다. 시는 200억 원을 들여 2025년까지 도시 바람길 숲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군산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레일을 보존하면서 군산의 꿈과 희망을 담은 치유숲으로 시민의 품에 온전하게 돌려드릴 계획이며 대기 환경 개선과 함께 군산시 대표 관광명소로 부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같은 도시들과 함께 새들 허브숲도 조성됩니다. 예술의 전당과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수성동 일원에 내년까지 새들 허브숲을 조성합니다. 새들 허브숲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숲 놀이터, 가족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잔디마당 등 아동 친화도시 군산을 대표하는 도심 숲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군산시의 곳곳에 다양한 숲이 조성돼 시민들에게 휴식과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이 올해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9월과 12월에 나눠 투입합니다. 시가 모집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희망 어가와 희망 근로자는 27곳에 58명입니다. 시는 오는 6월 법무부 배정심사 협의회를 통해 계절 근로자를 확정받게 됩니다. 시는 수산 분야 생산량 집중 시기는 8개월이지만 계절 근로자의 최대 체류 기간이 5개월로 짧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계절 근로자를 2차례 나눠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해조류 양식과 수산물 가공의 생산량 집중 시기는 9월부터 내년 4월까지입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지원 가입 대상 기종은 경운기, 트랙터, 승용관리기, 승용이양기, 드론을 포함한 12종을 보유한 농가로 지역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0.79%에서 0.63%로 낮아졌으며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 80%를 지원해 농민은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군산 죽도에 사는 주민들의 물과 전기 걱정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10명 미만이 사는 작은 섬의 주민들도 깨끗한 물을 마시고 기본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작은 섬 공도 방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군산 죽도와 고창 외죽도 등 전국 25개 작은 섬에 대해 올해부터 5년 동안 2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작은 섬이 식수와 전력, 저반시설 등을 갖추게 되면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가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권익 보호에 나섰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시청은 물론 27개 읍면동 민원실마다 웨어러블 카메라를 보급합니다. 앞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은 웨어러블 카메라를 몸에 착용하고 민원인 욕설이나 폭행 모습 등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문화재단 출범을 앞두고 이사와 감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시는 선임직 이사 8명 이내 감사 1명을 선발하며 오는 30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습니다. 이번 공개 모집 직책의 임기는 2년이며 선발된 이사와 감사는 문화재단 주요 사업을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군산시가 7개 부문의 모범 청소년상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봉사부문 중앙중 곽형석 군, 효행부문 제1중 서운경 군, 근로부문 에센테크 김민수 씨가 선정됐습니다. 또 문화예술부문 군산고 김유준 군, 체육부문 박민재 군, 과학기술 군산 남중 손주원 군, 참여부문 영광중 강예은 양 등입니다. 시는 각급 학교장,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장, 사업장 대표장 등의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들을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조경 한마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고령 및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가구에 세탁물을 건조 후 배달까지 지원해주는 원스톱 서비스 클린업 복지업 행복 빨래방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클린업 복지업 행복 빨래방 사업은 조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후원 속에 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시 해신동에 위치한 서일 닷상사가 착한 가게에 동참했습니다. 서일 닷상사는 매월 수익의 일부를 기탁해 해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되게 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